예, 안녕하세요. 김용입니다. 오늘은 근로계약의 해석에 대한 판례를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근로계약은 처분문서라 그러죠. 그래서 근로계약도 일반적인 처분문서 해석 원칙을 그대로 따릅니다. 그래서 아주 특이한 판례는 아니지만 그래도 근로계약의 해석에 대해서 좀 확인해준 판례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제 의미가 있는 판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판례의 사실관계를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어떤 구조가 되어 있는가 하면 이분이 이제 헬기 조종사였는데요. 이분이 정년에 도달을 했어요. 자, 그런데 우리 회사의 취업규칙을 보게 되면 정년 이상에 달한 사람을 촉탁직으로 고용할 수 있다, 이런 취업규칙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근로자가 정년이 되고 좀 시간 지난 다음에 촉탁직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을 2017년도 5월 1일부터 2018년도 4월 30일까지 1년 계약을 체결했고요. 이런 조항을 들었습니다. 만약에 계약기간 만료 시까지 별도의 합의가 없으면 기간 만료일에 자동으로 연장한다, 이런 계약을 체결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에게 이제 일을 이제 시키기 위해서 헬기 기종에 대한 교육 훈련을 이제 시켰습니다. 근데 교육 훈련을 해봤더니 성과가 너무 안 좋아요. 도저히 이제 이 헬기 기종을 운영할 그런 능력이 안 된다, 이걸 우려해서 전원 사직 처리를 했는데 이 사직이 조금 이제 문제가 돼서 이게 부당해고로 인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당해고로 인정이 돼서 그 기간 동안에 임금을 다 지급을 했어요. 그러니까 2018년도 1월 1일부터 2018년도 4월 30일까지는 부당해고로 인정이 돼서 그 기간 동안에 임금을 지급을 한 거죠. 자, 핵심은 뭔가 하면은 그 다음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기간 동안에는 이제 임금을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이 헬기 조종사 입장에서는 2018년도 4월 30일 이후에도 별도의 합의가 없으면 자동으로 연장이 되는 건데, 회사는 그렇지 않고 2018년도 4월 30일까지로 계약이 만료가 된다, 만료가 되기 때문에 계약 갱신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걸 통보를 한 거죠. 근데 이제 조종사 입장에서는 아니, 우리가 계약을 할 때 별도의 합의가 없으면 그냥 기간 만료일에 자동으로 연장한다고 하지 않았냐, 따라서 나는 계약이 자동으로 갱신이 된 것이고 2018년도 5월 1일부터 나를 복직을 시킬 때까지 그때 임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이거를 청구를 하게 됩니다. 자, 이제 이 케이스에서는 두 가지의 문제가 생기게 되죠. 첫 번째 문제는 계약을 한 겁니다. 이 계약을 할 때 회사는 이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아니, 이 계약은 이 계약 내용을 수행할 만한 능력이 있을 경우에 연장한다는 의미인 것이지, 그럴 능력이 없는데 해석한다는, 계약을 연장한다는 그런 의미는 아닌 거다,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이걸 주장하고 있습니다. 헬기 조종사 입장에서는 아니, 문구에 따르게 되면 이제 이 계약 내용을 수행할 만한 능력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그게 내용이 없다는 거죠. 그냥 별도의 합의가 없으면 기간 만료일에 자동으로 연장한다, 이런 조항을 두고 있는 거니까 그냥 연장이 되는 거다, 이걸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때 과연 이 계약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해석 방법에 대한 문제가 다시 한번 등장하게 되고요. 또 한편으로는 취업규칙에 따르게 되면은 회사가 필요에 따라서 갱신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재량 조항을 두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계약서는 조금 다르게 되어 있죠. 연장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보다 이 근로계약이 유리하죠. 유리한 경우에 이 근로계약 효력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자, 그것도 문제가 된 케이스입니다. 두 가지의 쟁점을 담고 있는 이 문제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근로계약서를 처분문서라 그러죠. 이제 자기가 어떤 증명하려고 하는 법률 행위가 문서로 증명되는 것, 이게 이제 처분문서예요. 이런 처분문서를 어떻게 해석할 거냐 이거죠. 그때 우리 판례 입장은 두 가지로 구분해서요. 만약에 이 처분문서에 나와 있는 문헌 의미가 명확합니다. 만약에 이 문헌이 명확하다, 의미가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 문헌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문헌에 어긋나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 이 문헌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 자체를 그대로 인정하세요. 그 문구대로 그냥 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두 번째로, 만약에 이 문헌의 의미가 명확하게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의사를 이제 확인해야겠죠. 이제 의사가 어떤 의사인지를, 그걸 확인하기 위한 일반적인 내용, 문헌의 내용, 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와 경위, 그리고 계약으로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그 다음에 거래의 관행, 요걸 이제 종합 고려해서 합리적으로 해석하게 됩니다. 논리와 경우의 법칙, 사일반의 상식, 거래의 통념에 따라서 계약 내용을 합리적으로 해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경우에 이제 법원이 문제를 제기하는 거죠. 뭐라고 하는가 하면, 분명히 문헌의 의미가 명확하면 그대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게 합리적인 의사라는 이름으로 이게 문헌의 객관적 의미와 다르게 해석을 했다. 이런 경우는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문헌은 확실한데 이걸 그렇게 해석하지 않고 합리적으로 다른 식으로 해석한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당사 사이 법률 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한다. 이런 경우에는 이 문헌의 내용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개 뭐 근로계약에서의 채용과 뭐 해고 혹은 계약 종료의 문제는 굉장히 법률 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하는 거죠. 따라서 이 문헌 내용을 엄격하게 해석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처분문서의 해석의 원리가 근로계약서에도 그대로 따라오는 거죠.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일단 이해를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입니다. 근데 이제 근로계약서는 그냥 특별한 합의가 없으면 자동으로 연장한다 내용을 두고 있지만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필요에 따라서 갱신할 수 있는 것으로 사용자에게 재량권을 두고 있는 겁니다. 취업규칙보다 근로계약이 더 유리하죠. 따라서 이 경우에는 유리한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 부분, 취업규칙보다 자, 그 근로계약은 효력이 있습니다. 유리의 원칙을 알고 있죠. 따라서 근로계약이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그러니까 취업규칙에 그런 조항을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취업규칙 때문에 이 명확하게 나와 있는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축소해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자동으로 연장된다라고 되어 있는 건데 이런 능력이 있을 경우에만 자동으로 연장한다 이렇게 해석하게 되면 이 의미를 축소해서 해석하는 꼴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판례 입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까요? 자, 이 사안을 적용하게 되면 이 사항은 이 문헌의 의미가 명확한 케이스입니다. 뭐 다르게 해석할 여지가 없는 케이스인 거죠. 별도로 합의하지 않는 한 근로계약은 자동으로 연장된다. 그 의미라고 하는 것이 명확해요. 다르게 해석할 여지가 별로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원심에서 고등법원에서 이 내용을 합리적으로 해석한 겁니다. 어떻게 했는가 하면 이 근로계약상에 정해진 근로를 정상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전제 하에서만 이 조항을 적용한다. 이렇게 해석한 겁니다. 자, 그런데 근로계약서의 내용은요. 그런 내용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내용은 이렇게 해석하게 되면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 문헌의 객관적인 의미에 반합니다. 그리고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보다 유리한 근로계약이 있으면 유리한 근로계약 부분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 조항 의미를 축소해서 해석해서는 안 된다. 이게 판례 입장입니다. 아니 그러면 이렇게 이 근로를 할 능력이 없는 사람을 계속 채용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렇게 했더니 판례에서는 그때는 해고할 수 있습니다. 이건 이제 해고의 문제로 접근을 해야지 이 근로계약 해석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근로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된다. 이 의미는 명확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의사표시 해석에 부합한다. 의사에 부합한다. 이게 판례입장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은 실제로 근로계약은 문헌의 의미가 명확하면은 그대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합리적 의사라는 이름을 들어서 조금 이 문헌을 꼬아가지고 해석하는 것들 여기에 대한 좀 경종을 울리는 그런 판례라고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나름대로 근로계약서에 대한 해석에 대해서는 판례가 별로 나와 있지 않은데 최근에 나온 또 판례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판례 강의는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